사람 잘못 만나면 이렇게 망가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무거우면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잘못된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예전에 나는 이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바뀐 걸까? 분명히 예전에는 밝고 자신감 넘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소극적이고 위축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조금씩 너무 서서히 일어나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마치 천천히 익어가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말이에요. 오늘은 독성 관계가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그 5가지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건강한 관계에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째, 자존감이 서서히 무너져 내려요. 이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예요.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깎아내리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농담이야,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포장지로 쌓여서 오지만 점점 더 직접적이고 상처 주는 말들이 늘어나죠. 너는 왜 이것도 못해?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너만 그래. 너는 정말 답답해. 이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처음에는 화가 나다가도 점점 정말 내가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특히 교묘한 건 상대방이 여러분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외모에 대해 조금 자신이 없다면 요즘 좀 살찐 것 같지 않아? 그 옷은 너한테 안 어울려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원래 활발하고 자신감 넘치는 성격이었는데 연인이 계속 너는 사람들 앞에서 너무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라는 말을 했대요. 처음에는 배려하라는 뜻이겠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과 만나는 것 자체가 무서워지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존감이 무너지는 과정은 정말 서서히 일어나요. 오늘은 조금, 내일은 조금 더, 모레는 더 많이.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깎여나가다가 어느 순간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무너진 자존감은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모든 상황에서 내가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자신을 의심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죠. 둘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깨져요. 한번 깊이 상처받으면 다른 사람들을 믿는 것도 어려워져요. 독성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약속을 자주 어기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뒤에서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만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여러분의 비밀을 말하거나 절대 그런 적 없어라고 하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죠. 이런 경험이 쌓이면 사람들의 선의를 의심하게 돼요. 누군가 친절하게 대해줘도 혹시 뒤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나중에 배신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거든요. 특히 칭찬이나 좋은 말을 들어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돼요. 정말일까?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자동으로 생기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은 전 직장에서 상사에게 지속적으로 무시와 모욕을 당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새로운 직장으로 옮긴 후에도 동료들이 친절하게 대해주면 언제 돌변할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계속 경계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런 상태가 되면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어려워져요. 상대방이 조금만 늦게 연락하거나 약간의 변화만 보여도 역시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실망하게 되거든요. 신뢰가 깨진다는 건 단순히 한 사람을 못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전체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보이게 되는 거죠. 셋째,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요. 이게 정말 무서운 부분인데 독성 관계에 오래 노출되면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어요.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해요. 너는 이런 옷이 어울려. 너는 이런 친구들과 어울리면 안 돼. 너는 이런 일을 해야 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취향, 인간관계, 심지어 꿈과 목표까지도 통제하려고 하죠.
처음에는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가게 되거든요. 말투까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려고 자꾸 조심스럽게 말하게 되고 자신의 의견보다는 상대방이 원하는 대답을 찾게 되는 거죠. 나는 어떻게 생각해? 가 아니라 이 사람은 뭘 원할까? 를 먼저 생각하게 되어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5년간의 결혼 생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울을 보는데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래 뭘 좋아했는지, 뭘 하고 싶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남편이 싫어하는 것들은 다 버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대로만 살다 보니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꿈과 목표도 사라져요. 그런 꿈은 현실적이지 않아. 나한테 집중해라는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자신의 꿈을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상대방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면 혼자 있을 때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게 돼요. 자신만의 취미나 관심사가 없으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견디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넷째,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가요. 독성 관계의 특징 중 하나는 여러분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의 친구들은 우리 관계를 이해 못해. 가족들이 너를 조종하려고 해. 그 사람들과 만나지 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끊으려고 해요. 처음에는 나만 보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점점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가족과의 연락도 줄어들게 되죠. 특히 교묘한 건 직접 금지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압박한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만나고 오면 기분이 안 좋아지거나 너 요즘 나보다 친구들이 더 중요한가 봐라는 식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친구들도 처음에는 연락하지만 계속 만나지 못하거나 만나도 예전 같지 않으면 점점 연락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제가 아는 분은 연인 때문에 친구들과 거의 단절된 상태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연인과 헤어진 후에 친구들에게 연락해보니 너는 그 사람이 생긴 후로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가 아무리 연락해도 만나지 않아서 포기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고립된 상태에서는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져요. 주변에 조언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상대방의 말만 듣고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 더욱 깊이 독성 관계에 빠지게 되는 악순환이 생겨요. 다섯째, 다음 관계까지 망가뜨리게 돼요. 한번 깊이 상처받으면 그 상처가 다음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예전의 상처 때문에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거든요. 상대방이 조금만 늦게 연락해도 또 버려지는 건 아닐까? 하고 불안해하거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또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어요. 또는 반대로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에 상대방을 올가매려고 하거나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경우든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는 어려워져요. 상처받은 마음이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분은 전 남자친구에게 심하게 상처받은 후 새로운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는데 계속 이 사람도 언젠가 나를 떠날 거야라는 생각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과 가까워지는 것도 무서워하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먼저 관계를 끝내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상처가 골무면 좋은 사람도 밀어내게 되어요. 어차피 다 똑같을 거야라는 선입견으로 새로운 사람의 좋은 면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역시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라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더욱 관계를 기피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져요. 지금까지 독성 관계가 우리에게 미치는 5가지 파괴적인 영향을 살펴봤는데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있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변화의 시점일 수 있어요. 상처받은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거든요. 우선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나는 지금 상처받은 상태야. 나는 도움이 필요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약함이 아니라 회복의 첫걸음이에요. 두 번째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는 것이 중요해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들이 있거든요. 세 번째로, 건강한 관계가 무엇인지 다시 배워보세요. 상호 존중, 신뢰, 소통이 기본인 관계가 어떤 건지 알아야 구별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서서히 사회적 관계를 회복해보세요. 한 번에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한두 명의 신뢰할 만한 사람부터 시작하세요. 다섯 번째로,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아가세요.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뭘 하고 싶지?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시간을 주세요. 상처가 아물고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나아가세요. 사람이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있지만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건강한 관계는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꿈과 희망을 되찾아주고 세상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줄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을 점점 작게 만들고 있나요? 만약 후자라면 용기를 내서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상처받은 과거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기를 바라요.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 속에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되찾아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